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총선 이후에 선거 부정이 있었다 하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부가 발표하는 것이나 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 부정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한 근거가 나오게 된다면 이건 또 빨리 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번 선거는 아니지만 어떤 선거이든 선거 부정은 있을 수가 있다. 그 일반적으로는 선거 부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2018년에 이라크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어느 기업이 개발한 전자투개표기를 국제기구를 통해서 사용하게 했어요. 그래서 수백 군데에서 그 투개표기를 사용했는데 거기에 조작과 부정이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어떤 경우에는 전자투개표와 수작업으로 개표한 것이 12배나 차이가 났다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그 관내에 당선자의 4분의 1이 당락이 뒤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의회에서는 앞으로는 이라크에서는 전자투개표를 하지 않는다는 결의안까지 하고 그 제도를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대선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동일한 한국산 전자투개표기를 도입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사회단체하고 시민들이 거부해서 대통령 선거가 연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엠넷이라고 하는 그 음원 관련 회사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아마 온라인 투표를 한 것 같아요. 1,300만이 참여했는데 거기에 조작이 있었습니다. 순위가 바뀌는 조작이 있어서 그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나 구속이 됐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낙검수 그 김용민 씨의 동생 구속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기되는 부정선거는 뭐냐 하면은 선거 투표할 때가 아니라 개표하고 합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개표 조작, 뭐 이렇게 한마디로 좀 초점을 맞춰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합산하는 과정에서 전산으로 합산을 할 때 어떤 조작값을 넣어서 그걸 상수로 해서 특정 정당이 항상 이기도록, 그것도 주로 사전 투표에서 그런 작업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특히 이것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여야의 득표 비율이 아주 일정하게 수십 군데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 통계 물리학자나 컴퓨터 전문가들의 주장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0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다가 이 동전이 땅에 동일한 면으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 던졌을 때 동일한 면으로 떨어지는 그 확률, 그것보다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월 15일 날 했던 본투표와 그 전에 했던 사전투표, 이 결과가 완전히 상이하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수학자나 통계학자들이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같은 표밭인데 어떻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얘기죠. 같은 지역구에서 4월 15일 날 본투표는 A 정당 후보가 월등히 이겼는데 사전에 한 투표에서는 월등히 지게 됩니다. 같은 지역구인데,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지역구인데 이해관계도 같고 뭐 지역 개발이나 이런 이슈도 같을 텐데 어떻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가? 그것이 당락의 결과를 준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건 수학적으로 납득이 될 수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건 좀 질문할 만한 내용이다라는 게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방송 3사가 투표 당일 6시 투표가 종료가 되면은 당선자 예측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6시에 발표를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6시 40분쯤 되어서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한 숫자가 놀랍게도 결과와 거의 일치했어요. 그리고 선거 전에 야권에 있는 한 인사가 예상했던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주목했던 그 숫자와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출구조사는 당일 본투표만 했거든요. 근데 본투표는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득표율을 여야 간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본투표 결과로만 출구조사를 해서 본투표만 출구조사해서 그걸 당선자 예측 발표를 했으면 그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전선거 개표는 새벽에 했거든요. 맨 나중에 개표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많이 뒤집어졌는데 사전 투표 결과를 알고 한 당선자 예측과도 같은 결과가 그런 예측이 나왔다. 그런 보도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첫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인천 미추홀 을 지역구의 예인데 거기 이제 윤상현 후보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남영희 후보가 나왔는데 전국에서 가장 적은 표 차이로 윤상현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171표입니다. 두 사람이 얻은 표가 4만 6천여 표인데 마지막 171표 차이로 윤 후보가 이겼죠. 그때 남영희 후보가 즉각적으로 말하기를 재검표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재검표를 요청하겠다. 그래서 재검표하면은 당락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재밌는 상상을 했었는데 아니 갑자기 민주당 중앙당에서 재검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밝히고 또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한데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 남영희 후보가 그걸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제 의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다 열어서 전자 개표한 거를 믿기 어려우니까 수개표를 하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당에서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저 같으면 하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해봐. 정확하게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런 것도 조금 지금에 와서 보니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22일 날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요소는 이러이러한 부분인데 결코 부정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투표할 때에 각 지역구마다 투표하는 분들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변화가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과학적으로 그런 수치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어렵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은 고발을 하겠다. 그리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민경호 의원하고 김소연 후보자 이 두 분이 28일 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선관위와 또 관계자 몇 사람에 대해서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고발을 했는데 저는 이 고발을 통해서 가려지지 않을까. 선관위도 빨리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도 이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도록 놔둘 것이 아니고 그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고발을 해서 이것이 밝혀지도록 해야 된다. 저는 선관위가 빨리 고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에다가 민경호 의원이 투표함 보존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투표함을 보존해서 이 투표를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표, 전자개표가 아니라 수개표로 재검표해서 이것이 전자개표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마 한두 군데만 확인하면은 지금까지 나온 주장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의심에 대해서. 뭐 의심할 수 없는 사안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또 여러 개를 열어서 문제가 된다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지난 1987년에 구로구에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어서 부재자 투표함을 이송 중에 그거를 이제 지역 구민들이 거기에 몰려가서 이거 부정한 개표하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해서 그거를 구로구청에서 개표를 못 하고요. 29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2016년에
그거를 다 열어서 개표를 해 본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건 정부가 하지 않고 한국정치학회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같이 들어가서 검증하면서 개표를 했는데, 29년 만에 개표해 보니까 선거 부정은 없었다, 조작은 없었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년, 30년 동안 그 투표함이 거기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선거 부정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막연히 의심하는 일이 계속 있어 왔죠. 앞으로 이번에 제대로 밝히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은 또 다른 의혹이 나올 테니까 이번에 명명백백하게 가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분이 저한테 주 목사님은 선거 부정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어느 편이세요? 이렇게 물으시길래 저는 사실 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해야지 지나친 의혹을 제기하거나 또는 의혹도 아닌 것을 붙잡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확증 편향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한 것도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감추고 숨긴 것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이 그런 것이 있다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